경고. 귀공장은 갑작스러운 음향 효과나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처음 온 손님 같진 않았는데 뭔지 모르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먼저 말을 시키진 않았죠. 30분 정도 있다가 손님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사람이랑 귀신 중에 뭐가 더 무섭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사람 아니겠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그분은 그러냐고 하더니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원래 잘 사는 편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3년 전부터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환청처럼 들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 하는지도 들리고 이게 뭐랄까 여자 목소리라고 하기엔 살짝 걸걸한 목소리였다고요.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맨 처음 들린 말이 그만두라고. 그만둬. 아니야. 라고 조금 부정적인 말을 했대요. 손님이 원래 하던 일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었는데 한 손님 때문에 조금 시달리고 있었던 때였다고 해요. 대체 뭘 그만두라는 건지, 이게 진짜 들리는 소리가 맞나 싶어 병원도 가보고 검사도 받아봤는데 전혀 이상은 없었고, 소리에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밥을 먹다가도 구역질이 나오고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고요. 집에 있던 어느 날, 그 여자가 오른쪽이야. 오른쪽. 하루 종일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계속 오른쪽이라고 말하니까 미칠 노릇이었대요. 그러다가 손님이 친구가 권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고 면접을 봤는데 신기하게 이 시기에는 그 소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들어갔을 땐 빈 책상이 2개였는데 하나는 문 옆에 있는 왼쪽 끝자리였고 하나는 정수기 옆에 있던 오른쪽 자리였대요. 그리고 다시 시작된 여자의 목소리. 오른쪽이라고. 홀린 듯 오른쪽 책상을 쓰게 됐고 그 왼쪽 책상에는 다른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느꼈다고 해요. 이 여자가 원하는 걸 하면 한동안은 조용하다는 것을.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고 새롭게 이직한 회사가 대박이 났다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이 지어내는 얘기인가? 괴담인가? 했는데 들을수록 조금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은 승승장구를 했고 이직한 회사에서 더 잘 돼서 돈도 많이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손님이 뭔가 결정을 해야 한다거나 선택기로에 있다거나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목소리가 자연스러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도 가능하고 질문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 목소리가 말하길, 난 그냥 너한테 좋은 존재고 내 말만 들으면 다 좋을 것이라고 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져서 밥을 먹을 때도 커피를 마시거나 하다못해 TV 채널을 넘기는 것도 그 목소리가 하라는 대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몰랐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이 나갔다고 착각할 정도로 혼잣말이 늘었고 1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친구도 누구도 안 만나고 고립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친구 한 명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집에 찾아온 친구가 정말 기겁을 했다고 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보니 집에는 쓰레기부터 옷이라든지 잡동사니들이 잔뜩 널브러져 있었고 냉장고 문은 열려있지 배달 음식 쓰레기가 한 켠을 뒹굴고 있고 옷은 언제 갈아입은 건지 더럽고 꾀죄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걸 왜 자각을 못했던 거였을까요? 어질러져 있으면 치워야 하고 냉장고 문은 닫아야 하는 게 보통의 사람에게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집을 찾아온 친구한테 욕먹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었대요. 여자 목소리는 안 된다고 친구를 쫓아내라고 했고 이 상황이 답답한 친구는 화가 나서 팔을 잡아당겨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 그 순간 숨이 확
트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친구랑 이야기를 해보니 자기가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래요. 길에 있는 상가 창문으로 자기 모습을 봤는데 거짓골이 따로 없었다고요. 그렇게 밖에 나와서 친구와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속이 막 울렁거리더래요. 어지럽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순간 친구 목소리가 그 여자 목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하더니 기억이 없대요. 기절한 거죠.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스트레스와 영양실조에 위험까지 있다고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귀에서 또 내 말 들어야지. 그 여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그 목소리를 듣고 혼잣말을 하는데 그걸 본 친구가 경악을 한 거죠. 너 정신병원 가야겠다고. 그 손님은 당황해서 아니라고 계속 믿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오랜 얘기 끝에 그럼 친구가 무당이라도 찾아가 보자고 하니까 그 목소리가 미친 듯이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답니다. 귀가 찢어질 것 같았대요. 너 잘했잖아. 우리 잘했잖아. 라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소름 끼치게 울더래요. 다음날 결국 무당을 찾아갔고 들어가니까 자기랑 또래 같아 보이는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사정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무당이 넌 조용히 하라고 했고 손님한테 너는 왜 돈을 줬냐고 대답은 왜 했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돈을 줬냐고 묻는 게 이상했대요. 뭐 그 목소리에 대답은 했지만 자기가 돈을 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자 무당이 네가 영환도 없고 아예 그런 쪽이랑 연이 없어서 모습은 안 보이겠지만 만약 전현 모습까지 봤더라면 이미 죽고도 남았을 거라고. 배고파 죽은 애들인데 그걸 고지곧대로 다 해주는 거냐고 왜 먹여 살리냐고 했대요. 그리고 아마 의도치 않게 남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돈이 남을 돕는다는 의도일지는 몰라도 생사람을 잡아서 죽인 돈이었을 거라네요. 그 여자가 들러붙어서 돈을 잘 벌 수는 있게는 해주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기 수명을 깎고 그 돈은 절대 쓰지 못한다고요. 그 돈 자체가 그 여자의 것이기 때문에 쓰면 쓸수록 해가 되고 어차피 쓸 수도 없는 돈이라고 합니다.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쓸데없이 한이 많아서 골치 아프게 됐다면서. 더 무서운 건 그 여자랑 1년 가까이 대화를 하고 지내면서 이제 슬슬 보일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 보여도 안 보이는 척, 들려도 안 들리는 척하고 안 보일 때 빨리 돈을 돌려받아서 죄송하다고 빌고 돈은 다발제로 태워버리라고 했대요. 그렇게 나왔는데 도통 생각해도 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친구와 카페로 자리를 옮겨 한참을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는데 순간 이건가? 싶었던 게 떠오르더래요. 몇 년 전 남자 후배 소개로 알게 된 여자 어린 후배였대요.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는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래요. 자기가 무조건 갚겠다고 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친하진 않았지만 기억하기로는 예의도 바르기도 했고 오죽 급하고 힘들었으면 연락도 안 하던 자기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싶어서 그냥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받아서 기부한 셈 치고 잊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빌려준 건 이것 말곤 크게 기억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배를 알고 지냈던 다른 여자 후배를 기억해서 전화를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후배도 연락처를 빨리 찾아야 되는데 다시 몇 번 연락을 하니까 결국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오싹했다고 합니다. 여자 후배가 하는 말이 자기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 겁니다. 꽤 큰 돈이길래 왜 빌리는 건지를 물어봤는데 아기가 생겨서 지워야 한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일단 무조건 그 남자애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대충은 사는 곳을 안다며 간단한 주소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착한 곳은 작은 빌라 단지였는데 마침 그 남자 후배가 슈퍼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급하게 친구를 깨워서 달려갔고 남자 후배를 딱 잡는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더랍니다.
그래서 달려서 잡아서 왜 도망가냐고 욕을 엄청 했고, 후배는 덜덜덜 떨면서 미안해요 하는데 그 시선이 좀 이상했대요. 그러다가 그 여자 후배 얘기를 꺼내니 오히려 버럭버럭 따지길래 하도 뻔뻔하고 기가 차서 돈 받으러 왔다고 해버렸대요. 근데 너무 순순히 돈을 주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며 도망치듯 가버렸대요. 더 얘기도 할 새도 없이 그 남자 후배와는 헤어졌고,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와 남자 후배에게 받은 50만 원을 태우려고 하는데 친구 어머님이 웬 여자 옷이랑 애기 신발 같은 거 하나 가져오면서 이것도 같이 태우라고 하셨답니다. 태우면서 괜히 눈물이 나오고 서럽고 해서 엄청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물건 같은 건 다 버리고 태우고 집도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름 정도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남자 후배였던 거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 겨우 다 털어낸 것 또 얽힐 거냐고 난리치길래 고민이 되었다네요. 하지만 본인도 1년 넘게 시달려서 그런지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어 우선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후배를 만나러 갔다고 해요. 근데 정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후배 몰골이 사람 꼴이 아니었대요. 친구가 자기를 끄집어냈을 때 상가 창가에 비친 자기 모습이랑 똑같은 느낌? 후배가 어떻게 아신 거냐고, 왜 데리고 오신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손님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했는데 형이 다 아시고 저한테 데리고 오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후배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게 그 여자 후배였고요. 처음에는 나차 기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기를 자신도 없고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낳아서 키울지도 막막하더랍니다. 남자 후배 가정도 좋은 가정은 아니었는데 여자 쪽은 아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중엔 지우자는 식으로 말을 했고 결국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답니다. 근데 수술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서 여차저차 하다가 이 손님한테까지 돈을 빌린 거죠. 그렇게 모인 돈으로 수술을 하고 처음엔 남자 후배도 마음이 안 좋아서 잘해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자애가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후 남자 후배는 도망치듯 이별 통보를 했고 그 길로 오는 연락도 다 안 받고 차단해버렸다네요. 나중에 연락하려 했을 때는 이미 여자애가 자살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름 전에 찾아온 날 그 여자애가 옆에서 무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도망쳤다고요. 이후로도 계속 보이는 게 무서워서 전화를 한 건데 손님은 그 남자 후배에게 벌 받는 거라고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라고 말은 했지만 남자 후배가 자꾸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무당집에 데려갔대요. 무당집에 딱 도착하니까 남자 후배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죠. 무당도 오자마자 하는 말이 저걸 왜 또 데리고 오냐고 정신이 있냐고 화를 냈고 너는 모르고 그랬으니 빌고 빌어서 겨우겨우 달래서 떨어뜨려 놨는데 이 후배는 안 된다고 아주 평생 붙어 다닐 거라고 하더랍니다. 여자 령이 받아줄 마음도 없고 지금 당장 죽이고 싶어서 안 달라서 굿도 못한다고요. 억지로 달래려다 여러 피 보는 꼴 난다고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잠만 편하게 자라고 돌려보냈대요. 돈도 안 받고 말이죠. 그 이후에도 밤마다 후배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기도 꺼름직하고 이미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 싶어서 무시하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남자 후배 오래 살 운명이 아닌 것 같다고. 무당이 용한데 그렇게 돌려보낸 거면 방법이 없겠다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손님 혼자 무당을 찾아갔는데요. 걔는 안 될 팔자라고 자기도 무당하면서 이런 귀신 저런 귀신도 많이 봤고 달래도 보고 화도 내봤는데 걔 옆에 붙은 여자애도 그렇지만 애기 귀신이 다음 생까지도 쫓아다닐 거라고 했다네요. 그 애기 팔자도 이미 몇 번이나 죽고 죽어서 온 아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애가 울지도 않고 떼도 안 쓰고 지 엄마 등에 딱 붙어 있었다고요. 아마 그 여자애도
애기 귀신이 먼저 붙기 시작했을 거라네요. 손님한테 귀신이 먼저 붙었던 것도 애기가 자기가 못 태어난 이유가 손님이 돈을 줘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돈도 다시 안 돌려받으려고 했으니까 이 애기 귀신은 손님도 같이 동조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라고요. 그러다가 손님이 미안하다고 빌고 옷이랑 신발 같은 거를 챙겨주고 돈도 돌려받으니까 그 후에 대상이 애기 아빠로 돌아간 거라고 했답니다. 무당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도 포기하고 그냥 살라고 했대요. 그 이후 손님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살고 간간히 남자 후배한테 전화가 오긴 했는데 다 무시하고 살았답니다. 얼마 뒤 친했다던 여자 후배한테 전화가 왔대요. 뉴스 봤냐고. 그 남자 후배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요. 이 사고는 뉴스에도 나왔는데 버스 안에서 죽었는데 남자애 혼자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럿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